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잠들지 말고 그저 조용히 머물러 보는 겁니다. 빛이 사라지고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지지만 이내 다른 감각들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입술을 스쳐가는 숨소리가 선명해지고 팔을 따라 흐르는 공기의 결, 옷이 피부에 닿는 감촉까지 평소보다 훨씬 섬세하게 느껴지죠. 우리는 늘 세상을 보며 살아가지만 눈을 감으면 세상을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더욱 섬세할지도 모릅니다. 두더지는 바로 그 느낌의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눈 감은 채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촉각과 진동, 공기의 결로 세상을 읽는 생명체, 두더지의 삶을 구경해보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두더지는 땅 속에 삽니다.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땅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팝니다. 굴을 판다기보다 몸 전체로 땅을 해체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죠. 굴착이란 단 하나의 목적에 맞춰 이 생명체는 경이로울 만큼 정교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두 손, 아니 앞발입니다. 넓고 평평한 발바닥, 짧고 강하게 휘어진 발톱은 좌우로 흙을 쓸어내기에 딱 좋은 구조죠. 앞다리로 흙을 파내고 뒷다리로는 그 흙을 뒤로 밀어내며 통로를 넓혀갑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겉보다 속에 있습니다. 두더지의 견갑골, 즉 어깨뼈는 포유류 중에서도 유독 크고 넓은데 몸통의 절반 가까이를 덮을 정도로 강력한 구조입니다. 이 넓은 면에 근육이 촘촘히 붙고 그 힘이 앞다리에 전달되면서 좌우로 흙을 휘저을 수 있는 강력한 굴착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포유류,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는 앞발을 앞뒤로 움직이며 땅을 파는 전우파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두더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양팔을 좌우로 크게 휘저으며 흙을 쓸어내는 측면 파기 방식이죠. 이 독특한 동작이 가능한 이유는 팔꿈치와 어깨 관절의 유연한 회전각 때문입니다. 일반 포유류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회전할 수 있도록 진화했기에 두더지는 마치 앞발에 삽을 쥐고 양옆으로 휘두르듯 어둠 속 땅을 파 나갑니다. 이 모든 굴착 동작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건 몸의 중심입니다. 두더지의 척추는 짧고 두꺼워서 쉽게 휘지 않고 뒷다리는 마치 기계의 피스톤처럼 뒤에서 몸을 밀어주며 균형과 추진력을 만들어내죠. 결국 두더지의 몸은 앞발, 어깨, 관절, 척추, 뒷다리까지 굴착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맞춰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를 삽과 불도저가 합쳐진 굴착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놀라운 몸 덕분에 두더지는 하루에도 수미터씩 땅을 파내며 자신만의 도시를 조금씩 넓혀갑니다. 이제 그 도시의 입구로 함께 들어가 보죠. 지표면 아래 약 50cm. 이곳은 두더지가 만든 지하 도시의 입구입니다. 햇빛은 닿지 않고 바람은 멈추며 공기는 묵직한 흙냄새로 가득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어둠 속에도 공간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두더지는 깊이에 따라 땅을 나누고 기능에 따라 공간을 설계합니다. 가장 위쪽 지표에서 10에서 20cm 아래에는 가늘고 긴 사냥 터널이 펼쳐집니다. 지렁이나 곤충이 지나갈 때 그 미세한 진동도 감지할 수 있는 최적의 깊이죠. 흙은 부드럽고 지면의 변화도 빠르게 포착되죠. 이곳은 두더지의 사냥로입니다. 그 아래 약 50cm 깊이에는 보다 넓고 견고한 주통로가 이어지고 그 옆으로 작고 둥근 방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그 중 하나는 서식실입니다. 두더지에게 이곳은 침실이자 은신처죠. 잠을 자고 새끼를 낳고 외부 자극을 피해 숨는 곳. 어떤 두더지는 벽을 단단히 다지고 마른 풀이나 낙엽을 깔아 보온을 더하기도 하죠. 또 다른 방은 화장실입니다. 두더지는 서식지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배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듭니다. 위생을 유지하고 또 포식자들이 냄새로 위치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죠.
그리고 겨울이 오면 두더지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지하 1에서 2m 아래 지열 덕분에 온도는 안정적이고 따뜻해서 혹한기를 견디기에 안성맞춤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구조를 두더지는 어떻게 완성할까요? 눈으로 보지도 않고 줄자도 설계도도 없이 말이죠. 비밀은 감각입니다. 두더지는 진동, 습도, 온도, 공기의 흐름 같은 미세한 자극을 조합해 공간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조정합니다. 굴의 길이를 점검하고 무너진 곳을 수리하며 계절이나 먹이 상황에 맞춰 새 길을 개척하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감각과 기억 그리고 판단의 결과입니다. 눈을 감고도 머릿속 도면을 따라 벽돌을 쌓아가는 건축가처럼 두더지는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두더지는 보지 않고도 길을 찾는 존재입니다. 시력은 거의 퇴화해 있고 일부는 눈이 피부에 덮여 겉으로 보이지 않기도 하죠. 빛이 닿지 않는 세계에서 보는 능력보다 느끼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 감각의 중심에는 주둥이가 있습니다. 두더지의 코끝에는 아이머스 기관이라 불리는 감각 수용체가 촘촘히 박혀 있어요. 종에 따라 그 수는 2,000개에서 무려 25,000개까지 이르죠. 이 덕분에 두더지는 미세한 진동, 압력, 표면 질감, 공기의 흐름까지도 정밀하게 감지합니다. 굴 입구로 스며드는 바람, 터널 안의 기류, 지나간 자리에 남은 체온과 냄새, 보이지 않아도 두더지는 이 모든 흔적을 감각으로 읽어냅니다. 특히 별코 두더지라 불리는 이 녀석은 그 능력이 극단적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코끝에 별 모양 촉수엔 2만 개가 넘는 감각점이 몰려있고 먹이를 0.1초 만에 탐지하고 삼켜버립니다. 감각 하나에 모든 생존을 건 진화의 정점이죠. 두더지는 감각을 조합해 공간을 인식하고 길을 기억하며 도시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기억하듯 두더지는 몸 전체로 세상을 느끼고 그려내는 거죠. 두더지는 육식동물입니다. 지렁이나 민달팽이, 곤충의 유충처럼 작고 연한 무척추 동물을 주로 먹죠. 두더지는 하루에 자신의 체중만큼 많은 먹이를 섭취해야 합니다. 작은 몸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커서 단 하루만 굶어도 생존이 위태로워지죠. 실제로 12시간만 먹지 않아도 죽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더지에게 사냥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땅속 어딘가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지는 순간 두더지는 익숙한 경로를 따라 망설임 없이 움직이고 단번에 먹이를 낚아챕니다. 이 짧은 사냥의 순간을 위해 두더지는 미리 터널의 구조와 위치를 섬세하게 조절해 두죠. 진짜 특별한 건 그 다음입니다. 두더지는 사냥한 먹이 중 지렁이만 골라 따로 저장합니다. 턱으로 지렁이의 신경절을 눌러 죽이지 않고 마비시키죠.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지렁이들을 굴 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과학자들은 이 공간을 지렁이 저장소라고 부릅니다. 많게는 500마리 이상을 모은 사례도 있을 만큼 이곳은 두더지의 생존 전략의 핵심이죠. 부패하기 쉬운 민달팽이나 곤충 같은 다른 먹이는 보통 즉시 섭취하지만 지렁이만은 비축용 식량으로 특별 관리됩니다. 살아있는 채로 오래 유지되고 단백질과 수분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겨울이 되면 이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땅이 얼고 먹이가 귀해지는 계절, 두더지는 지하 1에서 2m 아래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지렁이를 하나씩 꺼내 먹으며 겨울을 버팁니다. 몸의 대사율을 낮추고 활동을 최소화한 채 고요한 휴식 속에서 차가운 계절을 묵묵히 견뎌내죠. 두더지는 눈을 감은 채 살아갑니다. 빛이 닿지 않는 세계에서 촉각과 진동, 기류와 온기로 세상을 감지하고 방향을 잃고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어둠은 두더지에게 결핍이 아니라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살아가며 늘 무언가를 보려고 애씁니다. 길을 보려고, 목적을 보려고.
내일을 보려고 말이죠. 하지만 때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조차 의심하게 되죠. 빛이 없을 때 모든 게 멈춘 듯한 순간이 오면 가만히 내면의 감각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생각하지 못한 길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는 시작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